안녕하세요. NIB 초대석의 장보승입니다. 때로는 전문적이고 때로는 삶과 철학이 담긴 기관장들의 다양한 인천 현안을 듣는 시간이죠. 오늘 NIB 초대석에서는 시청자의 눈 그리고 건강한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최종숙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천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섬이 많아 아름다운 도시 항구도시 인천에서 푹 빠져 살고 있는 그리고 인천 시민들과 함께 미디어로 놀고 있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센터장 맡고 있는 최종숙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네, 우선 시청자 미디어 센터 하면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송도에 있고요. 네.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철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저희 센터는 시설들이 좀 있는데 네. 방송국 시설과 같은 스튜디오, 그리고 녹음실, 그리고 편집실, 그리고 교육실, 그리고 각종 방송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시민들이 저희 센터에 오시면 미디어로 놀고 그리고 미디어를 배우고 네. 그리고 미디어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이 시민들의 미디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특히나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 중인가요? 제가 미디어 센터는 미디어 놀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가장 먼저는 미디어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유아부터 뭐 초등, 중등 학생들까지 네. 장애인들도 물론이고 미디어를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TV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라디오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미디어인 뭐 VR, AR, XR 이런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놀이터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배움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인데 미디어를 배우는 거는 뭐 촬영에서부터 제작, 편집, 뭐 그리고 녹음 뭐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영상 제작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고요. 네. 또 요즘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미디어의 문제점, 또 미디어에 나타나는 좀 옳지 않은 소식들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곳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오디오 작품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직접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은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자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연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센터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네. 그 현장으로 찾아가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간다던가 마을을 찾아간다던가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은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매달 15일 정도의 수강 신청을 받아서 이제 선정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도록 지원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제작단 모집 이런 거 진행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고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여전히 인기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청자들이 이 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궁극적으로 센터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왜 이런 미디어 센터들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야 되기는 해요. 네. 우리가 미디어 센터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에는 네. 사실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80년대 군사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네. 언론 통폐합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렸죠. 네. 지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고 학생들은 뭐 책에서나 볼 수 그쵸. 있는 그런 네. 이야기들이긴 한데 그렇게 언론 통폐합이 됐을 때 네. 정말 소수의 언론만 우리나라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여론 집중화 현상은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면 시민들의 이야기가 직접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게 이제 계속 돼 왔었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NIB처럼 93년도 넘어오면서 네. 많은 언론들이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미디어 센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아주 아래에서부터 있는 시민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직접 본인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소통을 강화시키는 네. 목적이고 좀 더 크게 보자면 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감명 깊은데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센터장님께서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또 계획 중인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희는 연간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네. 교육 프로그램만 해도 한 400개 정도가 연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당장 센터에 오시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라디오 제작단 양성 과정을 모집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는 노인분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센터랑 같이 이제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스스로 영상을 제작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고 네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안내와 홍보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저희가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인천이 또 환경도시이기도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인천 시민들과 함께 환경 미디어 서포터즈 이런 네. 걸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00명 모아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300명 모을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점에는 환경 미디어 서포터즈 모집 공고가 나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라디오뿐만 아니라 환경 미디어 서포터즈 개인적으로 제가 참여해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좀 저를 포함한 지원자들이 프로그램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좀 프로그램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졸업자를 배출했는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는 연인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연인원은 뭐냐면 하루 동안에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과 장비를 이용한 사람의 1년치 합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 시설, 장비, 교육 다 합치면 네. 1년에 한 8만 명 정도 어머. 이용을 해요. 네. 그리고 교육만 따로 떼서 얘기하면 교육은 한 3만 명 정도 네. 이제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지금 8년 동안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출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실까요? 그럼요. 지금 저희 센터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처음에는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네. 네, 이제는 강사가 되어 계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저희 직원이 어머. 계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이제 미디어 제작자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꾸준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그중에서 재밌었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한 가지 좀 꼽아주세요. 지난해 일이에요. 네. 지난해 저희가 이제 그린 스토리 공모전이라는 걸 했어요. 네. 그 공모전은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응모하는 방식이었고, 네. 뭐 방통위원장상, 인천광역시장상, 교육감상 뭐 이런 많은 상들이 이제 걸려 있는 행사였는데 네. 거기에 강화도에 있는 부른 초등학교 네. 학생들이 응모를 했어요. 음. 그래서 최우수상은 아니지만 수상을 했어요. 아, 너무 이쁜 작품을 가지고 수상을 네, 했는데 그러네요. 이 부른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 뒤에 무슨 일을 했냐면 본인들이 받은 상금을 걸고 네. 다시 공모전을 한 거예요. 어머, 네. 마을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어. 그래서 한 50만 원의 상금을 받았었는데 25개의 상을 만들어서 어머, 네. 그 상 이름도 되게 재밌었어요. 땡땡땡이 주는 상. 어. 네, 그런 이름의 상을 많이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새롭게 또 환경 관련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시상하고 그게 이제 소문이 좀 나가지고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직접 취재를 오고 오. 네, 아주 인상 깊게 저희를 기쁘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초등학생들이 너무 대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을 또 보다 보니까 이 미디어가 그리고 미디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사실 어느 정도가 미디어라고 좀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센터장님께서는 현재 지금 미디어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 미디어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디어가 중요한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그 전에 우선 네. 아나운서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디어란 어떤 종류가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제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만 좀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 좀 사이에 들어서 미디어가 좀 폭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얼마나 넓은지, 좀 미디어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는 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송, 네. 라디오, TV,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을 다 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네. 제가 정의하는 미디어는 몸이다 라고 어. 정의를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미디어는 우리 사람의 손의 연장이고 눈의 연장이고 여행을 가지 못하는 지역에 가볼 수 있는 발의 연장이고 우리가 쉽게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미디어는 몸이다. 몸은 미디어다. 네. 그만큼 미디어가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몸은 미디어다. 또 미디어는 몸이다. 이렇게 하나를 제가 배워가네요. 그리고 답변 듣다 보니까 좀 인천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센터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인천의 미디어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가 몸인데 네. 미디어는 이제는 사실은 이게 무슨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취미생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수적인 음. 역량이다. 미디어를 다루는 역량은 네. 이제 이렇다고 할 때 인천의 경우는 네. 많은 미디어를 누릴 수 있지만 볼 수 있지만 네. 인천 지역 안에는 많은 미디어가 없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부산과 만약에 비교를 한다 네. 이러면 부산은 방송사가 인천보다 훨씬 많아요. 우선은 네, 그렇죠. 네. 예, 라디오 방송만 해도 채널이 10개 정도 부산 네. 안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방송국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이 네. 의외로 인천 지역은 수도권의 넓은 이야기들은 많이 듣지만 네. 지역 내의 작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못 듣는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고 네. 그만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자신의 이야기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적다는 거죠. 대부분의 인천에 계신 분들이 수도권으로 해서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 네. 인천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이제 현실 속에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미디어를 좀 더 가깝게 느끼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인천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좀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이어서 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천의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과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 미디어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네. 아직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게 미디어 교육이 되고 있지는 못해요. 네.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인천 전체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네. 만약에 인천시 안에 도서관이 한 개밖에 없다 이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디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아직은 배우고 느끼고 만들 수 있는 곳이 아직은 별로 많지 않아요. 네. 전국에도 저희랑 똑같은 센터가 전국에 한 10개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물론 앞으로 계속 더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들 계획을 가지고 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만 해도 경남과 대구에 네. 지금 구축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의 17개 시도에 다 생기고 네. 또 인천에서도 더 생기려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미디어 교육 또는 미디어를 다루는 것, 네. 미디어 역량을 기르는 것 이게 사실은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 안에서 초중고 과정에서 이것을 적정한 시간을 아직 부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못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청소년들이 미디어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배우고 나서 미디어를 바라볼 때 네. 미디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공교육 안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데 다행스럽게 지난해 네. 인천에서는 학교 미디어 교육 지원 조례가 통과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인천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미디어 교육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센터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인천 시민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어머니들 중에서 부모님들 중에서 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걱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저희도 이제 지난해부터 유아 미디어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아 미디어 교육에 각급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네. 선생님들도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는 거고 부모님들도 우리 애는 도대체 스마트폰을 언제 사줘야 돼? 이런 고민에 빠져 있고 아이들이 심심할 때 스마트폰을 쥐어주면서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부모님들이. 제가 아직 아이를 안 키워봐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죄의식을 가져요. 아, 죄책감 같은 네, 죄의식이요? 죄책감을 가져요. 아. 이걸 주면은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죄책감 이런 느끼는군요. 느낌을 가지면서 아.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네. 이런 부모님들의 죄책감, 네. 죄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시지 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미디어는 뭐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아이들이 이 미디어를 보는 것을 벗어나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부를 이제는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이런 일들을 인천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최종숙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시청자를 위해 또 그리고 인천 시민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남인천 방송도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시청자들의 권익을 위해 함께 힘쓰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의 기관장을 만나 기관의 이야기를 듣는 NIB 초대석.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기관장님의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